우선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에 무료 방송 보면서 단타 쳐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잘더라고 돈 번다고? 웃기지 마라. 선물 옵션, 해외 옵션, 우량주, 가치주 다 한대. 해봐. 거기 들어가면 독이 있어. 그런 방송 들으면 여러분 계좌는 깡통납니다. 뭐라고 하냐? 다 맞춰드립니다. 예이 더러운 놈들아. 뭘 맞춰주기는. 선물도 해보고 단타도 해봐. 대줄 테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요구하시고 안티 쓰세요. 밑에다가.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데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인데요. 종목인데 종목으로 돈을 벌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워런 버핏은 뉴스도 안 보고 오만 가지 쓰잘데기 없는 짓을 안 합니다.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한 건, 워런 버핏이 부자가 된 건 보면 오르는 주식입니다. 더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원칙, 기준,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이 없는 사람들은 돈 다 잃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인데,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주식은 여러 가지 장르를 연구하지 마세요. 주식은 딱 두 가지야. 무슨 얘기냐?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 어느 섹터는 어느 업종도 연구하지 마세요.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이 포착되면 그것을 깊게 파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르는 추세, 하락하는 추세. 그래서 오르는 추세, 요즘에 그 오르는 추세 종목 몇 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야 공부가 되죠. 그죠? 자, 이 추세라는 게 뭐냐면 지금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이 하고 있죠. 이게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는 뭐죠? 하락하는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나옵니다. 자, 보면 2015년부터 2000년까지는 계속 흘러내렸죠.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죠. 이걸 우리는 추세라고 해요. 추세를 공부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 뭐고 또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추세가 나오면 매수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마린에서 수익을 지금 내가지고 내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자, 2000년 바닥 잡았습니다. 이 종목도 2000년까지는 흘러내렸죠. 네. 뭐냐면 2011년부터 2000년까지는 흘러내려서 15,000원 하는 게 하나 에어로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돈 찍었네요. 그죠? 자, 잘 보면 추세가 나왔죠. 자, 주봉으로 좀 볼까요? 추세가 나오면 이 추세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추세라는 거 아닙니다. 어디서 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발굴해가지고요. 요게 평균 단가가 우리가 빨리 산 사람들은 27,000원이고요. 조금 늦게 산 사람은 요때, 요 쏙쏙 조정할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죠. 이 조정하는 자리가 매수할 자리고 지수가 조정할 때입니다. 지수가 조정한다고 뉴스가 나올 때 불안해하지 마시고 추세가 나온 주도주를 싸게 살 기회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하하 웃으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시장이 조정하면 애면합니다. 손절하고 톡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을 잃습니다. 자, 내리는 추세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 좀 바꿔 쓰겠습니다. 눈이 빠셔가지고 이게 OCI 홀딩스입니다. 이게 약 1000배 올랐습니다. 추세입니다. 추세를 발견했으면 여러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테마가 열광을 이룰 때 꼭지를 쳤습니다. 근데 태양광의 테마에 쳐져 있던 사람은 여기 고점에서 다들 물려서 다들 패하죠.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자리는 다 여기입니다. 이런 거 좋아하면 거지 되는 겁니다. 개인주가 잃는 거는 많이 오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서 추세가 망가진 다음에 이 추세가 망가진 이 자리에서 좋아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얼마까지 빠지나 보세요. 50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이 얼마까지 빠지나? 2만 원까지 빠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주식은 하락하기 시작하면 50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이게 추세예요.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상승 추세죠. 여기까지는 2만원까지, 50만원부터 2만원까지 오는 이 한 10여 년간의 시간이 어때요?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하락 추세와 오름 추세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의 잘 여러분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추세가. 이제 추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오름 추세와 하향 추세. 그래서 중간중간 조정 오는 거는 추가 매수할 자리죠. 아셨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면서부터 차트 켜네요. 차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차트는요, 차트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차트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주식 끝난 겁니다. 이 차트 공부가 끝나면요, 미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중국이 됐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치가 큰 것, 시총 상위 종목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간다. 네, 잠시 후에 추세에 대해 또 설명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되는 건 추세를 연구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추세가 제일 큰 건 뭘까요? 삼성전자겠죠. 그 다음에 1000명보다 더 큰 건 뭘까요? 코스피 200 종목을 담아놓은 코덱스 200이
정말 멋있는 종목이죠. 그런 거 추세를 보시면 종목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자, 포스코도 봅니다. 1992년에 그냥 88년 그때 장 좋을 때 장이 상투를 치면요 신규 상장 종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와서 개인들이 좋아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이게 한 32,000원 가던 게 이 14,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났죠. 이렇게 났다가 장이 나쁘니까 그때 아주 절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8월 25일이 대중국 수교입니다. 대만하고 손을 꺾고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부터 포스코가 우상향하죠. 14,000원이가 76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래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집단으로 몰려오죠. 중요한 건 이 포스코가 하는 얘기가 중요한 건 이렇게 포스코가 갈 때 마지막 국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갈 때면 중공업 무거울 중작 중공업은 아무도 안 쳐다봤어요. 철강 이런 거 안 쳐다봤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철강 중공업 화학 이런 거 갈 때 소재죠. 삼성전자는 못 갔다는 거. 공교롭게도 이번이 또 다시 중공업 조선 이런 게 가죠. 그리고 그동안 못 보던 방위 그 다음에 그동안 못 보던 전력 이런 것들이 가죠. 그런데 삼성전자 약하잖아요. 뭘까요? 그때도 보니까 신기술이 약해졌더라. 이번에도 여러분 종목을 볼 때 그런 못 가는 섹터를 대장주에서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봐야 된 거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뭔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의 추세를 봤습니다. 자,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추세가 오름 추세에 있을 때 아무 때고 사서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꼭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꼭지 잡아도 반토막 나도 기다리면 다 올라옵니다. 근데 기왕이면 골짜구니가 들죠. 골짜구니가 좋아요. 골짜구니는 언제 환란이 왔을 때, 시장에 패닉에 빠질 때, 뉴스가 나쁠 때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6만 원 가니까 모두가 와서 난리 났는데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이것도 보면 얼마까지 빠져요? 13만 원까지 빠지죠. 15년간에 걸쳐서. 이거 그냥 올라가는 추세였지만 이 국면은 뭘까요? 이 국면은 하락 국면입니다. 그래서 추세 두 가지만 공부하면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은 주식 공부 끝났습니다. 추세 공부 안 하고 추세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잔챙이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오토바이 같아. 근데 큰 탱크, 기차 이런 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때까지 부산까지 가야 올라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가총액 상위 큰 종목은 한 방향을 정하면 여기서 부산으로 딱 가기로 표를 끊으면 그냥 계속 간다. 알죠? 예,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림 추세와 오름 추세만 공부하고 내림 추세 종목은 팔아야죠. 그러니까 내림 추세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던 에코프로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가 시세를 많이 났어요. 1,000원부터 약 30만원까지 300배 올라갔는데 추세가 꺾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안 내리니까 30만원에서 이게 10만원 밑으로 37,000원까지 빠졌네. 37,000원까지 빠졌다 올라오네. 반등 나오네요. 이제 2차전지가 30만원짜리 10배 빠지니까 반등 나오죠. 예, 이번 그렇다고 반등을 먹으러 가지는 마세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공부 하나 하는데 추세가 오름차섬에서 너무 빠져가지고 나오는 반등파. 이걸 반등파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먹다가 입 벼집니다. 입 벼진다고요. 이 추세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반등파는 어디까지 가려면 뭐 망가진 추세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 갈 때는 얼마나 걸려? 아까 포스코에서 봤듯이 다음 반등은 10년 이상 조정 후에 가더라. 그럼 지금 나오는 반등파니까 화려하게 나오고 시끄럽더라도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 오름 차선에서 내림 차선을 바꿨다는 거 이거 바뀔 때 여러분 뜨거 하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공부하지 마세요. 큰 추세를 보이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정보가 또 있어. 이 차트를 보면 이 차트 안에 또 정보가 또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또 제가 건강하면 여기 나와서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진 종목을 눈여겨보시나요? 그래서 시장 불안하지 않아요. 시장이 엄청 좋아요. 내 계좌가 말하고 내 계좌가 오늘 내 계좌 갖고 왔는데 사람들은 올해 수익이 엄청났어요. 금년에. 그래서 좋은 장이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좋은 장에 갑작스레 기습으로 와가지고 다들 불안해해요. 저러다 말겠지. 그래서 차트 몇 개 보고 가죠. 그럼 좋은 장이가 나쁜 건 차트를 보면 됩니다.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삼양식품 같은 거 보면 좋은 장 나쁜 장을 따지지 말고 뭘 봐야 돼? 우리는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종목을 보면 어때? 이 종목 보니까 뭐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추세가 우상향이잖아요. 계속 우상향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여기 보면은 10년 전부터 계속 20년 전부터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해? 가만히 가요. 장이 나쁜 게 아니라 지수가 나쁘고 경기가 나빠도 가는 종목은 간다. 요거 꼭 외워주세요. 자, 봐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강의는 돈으로 활산할 수 없는 주식에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이 왜 이러는지를 원인을 잡아주는 거고 이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분이 반복하고 이걸 습득하면 여러분은 부자 됩니다. 금년에
제 계좌가 작년에 한 200억이었었는데 올해는 300억이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죠? 금년에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장이죠. 예, 이건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보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약 한 40년간을 우상향합니다. 물론 가다가 중간에 조정도 했어요. 예, 중간에 조정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워런 버핏은 좋은 주식을 사면 50% 떨어져도 참잖아요. 그래서 우량주에 대해서는 50% 절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발견했으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50% 빠질 때 사시면 됩니다. 버크셔에서 주식도 50%씩 빠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성장주에 여러분이 다 미쳐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건 뭘까요? 버크셔 해서의 주식이에요. B주, A주 사세요. 그런 거. 그게 차라리 안전하지. 버크셔 해서의 S&P 500을 다 팔았다는 거는 약간 과열이다. 미국장이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과열인데 더 늦어. 옛날 다큰버블도 버핏이 과열이라는데 3년인가 더 갔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계속 조롱받습니다. 제가 엔비디아가 다 온 것 같다 그랬는데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비난받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성장주가 과열되면 적당히 먹고 빠져야 됩니다. 성장주는 언제나 상승폭의 80%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버핏은 성장주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성장주를 70년 역사를 봤을 때 가치주와 성장주가 수익이 어디가 날 것 같아요? 성장주가 올라갈 때는 장이 좋을 때는 불장이 나오지만 조정할 때는 80%씩 빠지기 때문에 70년 통계를 내서 봤더니 가치주가 더 좋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양식품, 삼성화재 이런 것들 다 가치주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코카콜라, 보험주 이런 것들이 다 가치주라고요. 아셨죠? 자, 삼성화재 40년 동안 우상향하는 거예요. 지금도 좋죠. 근데 기왕이면 어때요? 이것도 일봉으로 보면 기왕이면은 장이 좀 조정할 때 보면 4월에 그 트럼프 얘기 나올 때 좋았죠? 예, 여기가 4월이네 여기가 4월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24년도 좀 조정했고요. 코로나 때도 조정 많이 했죠. 코로나 때가 30만 원에서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이렇게 좋은 찬스가 올 때 여러분 돈 갖고 기다리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초보자도 장이 좀 뜨거울 때 돈 갖고 와서 막 질르지 마세요. 현금 가지고 계속 책을 읽으세요. 도를 닦아야 됩니다. 주식은 내가 연구해보니까 인내 참는 거.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공부하면 딱 한 방에 대박 납니다. 언제? 이런 자리만 사시면. 그리고 시장이 지속하게 눌리고 뉴스가 지속하게 나쁘다면 급등 나옵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급등 나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좀 더 가서 보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때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리먼 사태도 급등 나왔고요. IMF 때 이건 뭐 완전히 대박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악재와 시장의 패닉스러운 악재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회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사람들은 홀로 돌아서서 외로운 늑대가 될 수 없어요. 집단화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인간과 양떼는 똑같아요. 집단화합니다. 명절 때 전부 고속도로 막히는데 집에 가잖아요. 요새같이 더운데 계속 피서 같이 가잖아요. 가서 사람 버글버글 하는데 그 비싼 호텔방 안 갑니까? 그거 다 집단화예요. 그것부터 생활에서 집단화를 벗어나야 돼요. 외로운 늑대가 돼야 됩니다. 외로운 늑대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도 현대마린, 저도 현대중공업 개인들 못 삽니다. 현대중공업 보면 비싸잖아요. 50만 원. 요새 개인들이 이런 주식 좋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너무 비싸더라. 몇 주 못 사 나는. 그거 10주밖에 못 사는데 100주 사는 걸 사야지. 그래가지고 싸구려를 좋아하더라. 변두리. 세력이 없으면 주가가 쌉니다. 모든 신고가 종목은 가격이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입니다. 왜?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대만의 TSMC 같은 거 보세요. 가격이 겁나 비쌉니다. 근데 그놈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비싼 놈을 연구하셔야 돼요. 노래 있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반성하셔야 돼요. 싸구려 커피를 마신다. 장기화 노래 있죠. 그 노래 들어보면은 싸구려 커피 마시면 안 되고 싸구려 주식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싸구려가 될 겁니다. 알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개인 투자자도 공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뭐 현대마린, 삼성전자, 삼성생명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는 이번에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쩌나. 뭐 할 수 없지 뭐.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팔았어. 여기 보면 내가 가진 요 현대마린, 현대중공업 이것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저 바닥에서 사가지고 지금 오래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마린 아직도 뭐 조정은 할 수 있어요.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아직도 관심 주죠. 자, 이건 몇백 프로는 안 갔대요. 현대마린은. 그 다음에 삼성화재 아까 보여드렸죠. 삼성화재도 가지고 있고요. 삼성화재는 이건 정말 배당도 많이 줘요. 이게 아마 돈 만 원 줄걸요. 배당을. 옛날 주가가 500원도 안 했던 주가예요. 여러분 500원도 안 주고 산 주식이 만 원 배당 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신나는 거 아니에요? 주가는 1000배가 뭐야? 500원짜리가 1000배 같네. 1000배. 1억짜리 집을 살 게 아니라 1억짜리 그 당시에는 1억도 안 했지만 아파트가
1억짜리 집 사듯이 이걸 사놨으면은 1000배가 올라가요. 근데 1000배만 올라간 게 아니라 배당이 원금의 20배, 1억이면 20억 나오네, 배당이. 이게 바로 복리의 맛을 버핏이 하는 투자 방법입니다. 가치 투자 재미없다고요? 가치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장기로 보유할수록 계좌가 빵빵합니다. 알죠? 네,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여기 좀 PPT에 올려놨는데요. 그 밑에 삼양식품 있어요. 요것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삼성화재죠.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대중공.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죠.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고요. 보험 중 1등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 1등은 삼성화재 아니에요? 2등도 괜찮아요. DB손해보험. 중국에서도 제가 중국 손해보험 가지고 있죠. 중국 손해보험 정말 잘 갑니다. 오늘은 뭐 환경이 차트 키기가 좀 그래갖고 보는데 여러분 중국의 손해보험 시국가 종목을 쳐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삼성화재 같은 거에 자동차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5천만 명 잡으면 중국은 5억, 10억, 14억 한 30배 20배 그렇게 큰 시장에서 자동차 보험과 화재 보험 이런 거 팔면 얼마나 팔까요? 대대박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있는 거 아까 봤는 은행주도 은행주에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같은 거 이거 오래전 갖고 있었어요. 올해 이제 수익 많이 났어요. 무섭죠, 근데 내가 보면 이제 시작이야. 근데 좀 조정하겠죠. 개인들이 안 사는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많이 가죠.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요. 자 보세요. 증권주도 키움증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증권이 키움증권 아닙니까? 자기가 돈 벌어주면서 자기가 그 주식 안 사면 말이 돼요? 이런 건 너무 좋은 주식이에요. 24만 4천 원. 너무 비싸 그거. 야 이거 좀 싼 증권주 꿈이 안 나오잖아. 이번 장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꿈이 없다는 거. AI 뭐 이런 거 꿈이 막 나오잖아. 근데 꿈이 없어. 그게 가치주입니다. 가치주는 꿈이 없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 그 종목의 진짜 매력은 어떤 요소에서 찾으시나요? 가장 매력 있는 거는요, 주가가 신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연구를 52주 신고가 연구하셔야 돼요. 이거 눌림목을 사야지. 안 올라가는 거네. 안 올라간 거 좋아하면은 계좌가 안 올라갑니다. 52 신고가는 세력이 이걸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의도가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주식이라도 세력이 더 주고 사지 않으면 흘러내립니다.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 태광산업이에요. 이런 건 엄청 가치 있는 주식이에요. SK 그런 것도 지주회사로서 엄청 가치 있는 주식. 그래도 잘 못 가죠. 근데 언젠가 가겠죠. 지금 가고 있는 걸 사셔야죠. 예를 들어 지금 가고 있는 한화라든지. 근데 지주회사들 중에 한화가 세잖아요. 그죠? 효성 세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뭐냐? 세력이 들어왔냐 안 왔냐. 그래서 가장 매력 있는 건 뭐냐? 신고가 종목이다. 아까 얘기했죠. 주식에 가장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르는 것과 내리는 종목을 연구하셔라. 그러면 오르는 종목 52주 신고가 그게 가장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에 있는 비밀은 대주주는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력만 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알아? 다 올라가면 배터리가 좋다고 나오잖아. 저 바닥에서는 몰랐잖아요. 이해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세력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세력이 돈다발을 갖고 왔냐 안 왔냐는 신고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종목 분석에서 이렇게 차트 기법, 신고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에이 저 차트장이 아니야. 그러면 뉴스 열심히 듣고 기업 분석 해보라고. 재무제표 달달달 외워보라고. 재무제표는 언제 보는 거냐? 우선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신고가 난 종목을 연구하고 이건 10억, 1억 주고 들어도 아까운 강의인데 여러분 오늘 이 유튜브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52주 신고가에 대한 연구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나한테 요구하시고 안티 쓰세요. 밑에다가. 알았죠? 지금 손실 많이 나가지고 고통받는데 보세요. 여러분 신고가 나지 못한. 자 2차 전지가 어때요? 저 고점 돌파하지 못하니까 고점 돌파할 때 많이 벌어졌어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에코프로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봤더니 에코프로 BM이야. 에코프로 BM. 그래서 왜 에코프로 BM이냐니까 에코프로가 비쌌잖아. 에코프로면 50만 원이고 에코프로 BM 150만 가니까 그건 안 사고 지랄하고 싼 놈만 사. 자, 신고가를 넣고 넘어갈 때는 이거 보시라고. 넘어갈 때는 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신고가 나니까 무서워. 개인은 못 들어가. 이걸 이해하는데 나는 수십 년 걸렸고 깡통을 5번 났고 돌아다니면서 보험도 종잣돈 만들려고 보험도 팔고 그리고 저녁에는 술집에 나가서 대리운전도 하고. 나 요새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대포 한잔하면 일부러 술 안 먹고 있다가도 대리운전 불러. 그때 생각하면서 다시 반성하느라고. 싸더라고 대리운전. 너무 싸. 그 어떤 데는 4만 원 달라고 하면 5만 원짜리 그냥 줘요. 잔돈 됐어. 그리고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깡속 났으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집구석에 누워가지고 막 유튜브에 무료 방송 보면서 단타 쳐가지고 아침마다 나와서 지랄들하고 돈 번다고? 웃기지 마라. 뭐 10시 전에 매매 끝나?
해봐라, 해봐. 다 깡통 날 테니까. 그 어떤 놈의 새끼들은 또 강의하는데 종합반이래. 그 종합반이 뭐 하나 봤더니 선물 옵션, 해외 옵션, 우량주, 가치주 다 한대. 해봐. 거기 들어가면 독이 있어. 그런 방송 들으면 여러분 계좌는 깡통 납니다. 그 사람한테 반드시 여러분 댓글 달아보세요. 전문가님의 계좌를 공개해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 강의가 한 30년, 40년 하신 분들이라고 3, 40년 강의했어. 그 정도 되면 철학이 있어야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20년 넘게 나를 따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됐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주식을 20주 줬어요. 두 제자가 있는데 20년 동안 날 좋아해요. 그 저녁에 저번에 점심 먹으면서 내가 20주 주는데 이거 절대 팔지 마라. 응? 그냥 아빠가 주는 기념품이다.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20년 동안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을 보는 눈, 철학, 원칙, 정직 이게 결여되어 있으면요. 전문가가 돈 벌려고 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회원 가장 모택이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단타, 선물 옵션까지 다 만지면 패키지로 다 만지면서 뭐라고 하냐? 다 맞춰드립니다. 예이 더러운 놈 새끼들아. 뭘 맞춰주기는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 가치주반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버핏이 하는 얘기를 잘 따라주세요. 나머지 사람보다 가장 돈 많이 번 사람이 버핏이잖아요. 버핏 책을 읽고 보면 답답하잖아요. 아 저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 해보라고 그러면 선물도 해보고 단타도 해봐. 돼질 테니까.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초보자 때는 ETF를 공부하시오. 종합. 그 다음에 코덱스 200. 근데 다른 것보다도 코덱스 200 이걸 연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 그럼 뭘까요? 조선 섹터 강하고 금융 섹터 강하잖아요. 조정이 들어올 때 한번 여러분들 그런 섹터를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는 ETF를 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공부가 된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이제 가치주를 직접 담아야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요. 업종 선택 그런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세만 보세요. 시세를 보다 보면 모든 것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잘 보세요. 예측을 하죠. 2차 전지도 여러분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목표치가 무지하게 높았어요. 막 1,000만 원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년만 2차 전지 보유하면 아파트를 한 채씩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회원 가입했잖아요. 근거 없는 그런 목표치 제시하는 걸 여러분이 좋아했잖아요. 목표를 예측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아무도 그 목표치를 모릅니다. 다만 우상이 할 거에 대한 믿으면 가져가시는 겁니다. 추세가 바뀌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추세가 바뀌어도 삼성화재처럼 70%가 빠져도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여러분 그 업종을 연구해야 돼요. 장기로 가는 업종을 보니까요. 보험주가 좋아요. 보험주 답답해요. IT 보다가 보험주 보면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업종 선택이 요거 비밀인데 하나 알려드릴게요. 버핏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보험회사예요. 보험. 그리고 보험회사 돈으로 또 우량주를 또 샀어요. 그리고 버핏이 요즘에 사고 있는 것은 IT 다음에 오는 게 아마 원자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유를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석유가 사고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못 참잖아요. 시장을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버핏을 여러분들 컨닝고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잘난 놈 추가하려면 버핏 얘기 안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지. 버핏 책을 많이 읽고 버핏의 종목들을 잘 연구하세요. 그리고 한국에도 버핏같이 좋은 가치주를 만드는 펀드가 있습니다. 딱 내가 추천하고 있는 하나 있는데 그거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잘 쓴 사람에게만 가르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냐고요? 짧은 영상으로 한번 목표 공개로 한번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가치주, 펀드라든지 가치주를 한번 분석해야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유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만한 유망 종목이나 섹터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주식의 비중입니다. 미국은 현재 60%, 한국은 1.6%입니다. 일본은 5%, 중국 4%, 영국 3%, 프랑스가 2% 정도 됩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다. 미국의 1등 주식 시가총액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4.4조 정도 됩니다. 원화로 계산하면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15배 정도 크기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내 월급의 25%를 매달 미국의 시가총액 1등을 사십시오. 엔비디아입니다. 저는 엔비디아를 사라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 1등을 사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교수가 매월 월급의 25%를 30년 투자했더니 1조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25%를 투자하면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엔비디아, 애플 지난 30년간 한 3,000배, 4,0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엔비디아 지난 5년간 50배 올랐습니다. 거의.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10대 1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그러니까 애플은 항상 400달러가 되면 액면 분할을 합니다. 애플은 현재 220달러, 엔비디아가 똑같아요. 2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주라도 사세요. 오늘 이제 방송 보면 엔비디아 한 주 25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매달 한 주씩만 사보세요. 그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아마 저는 엔비디아가 400달러, 500달러 넘어가게 되면 또 액면 분할 또 합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7번을 액면 분할을 했고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0배 정도 올랐다. 엔비디아 이제 액면 분할 내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했습니다. 이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미국의 1등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다. 한국에는 지금 상장된 기업이 2,700개가 있는데요. 매년 20개씩 부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이런 거 시시한 거 하는 것보다 글로벌 주식이 미국이 1등이다. 그죠? 6천조. 앞으로 인공지능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65%입니다. 만 원짜리 팔면 6,500원이 돈이 남는 겁니다.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1등 주식이 나는 제일 좋다. 뭐 1억 원을 일시불로 사면 너무 좀 그렇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나눈다든지 5번으로 나눈다든지 저는 뭐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한 절반으로 나눠서 이번 주에 뭐 나눠서 좋다. 그래서 뭐 분할해서 5분의 1씩 하는 것도 좋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해라. 이게 미국 주식은 50%씩 내릴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트럼프가 취임하고 50%씩 내렸는데 다시 100% 올랐습니다. 150달러에다가 90달러로 하락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18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국 주식도 50% 내린다. 미국의 아마존은 2001년도 9.11 테러 났을 때 90% 폭락했습니다. 미국은 상한폭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 2달러 하던 아마존이 3,000달러, 1,500배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됩니다. 절반 정도 내려도 내가 어차피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직장을 은퇴하는 60세까지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미국 주식은 은행에 가서 하나증권이나 삼성증권에 주식담보대출 받으면 주식 시가총액의 절반을 대출해 줍니다. 은행이자 한 5%, 6%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차피 계속 올라가니까 그 대출 받아서 계속 생활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가총액의 한 절반 정도는 계속 대출을 해준다. 어차피 주식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엔비디아가 작년에 한 200%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아서 쓰는 것보다 대출 받아서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 테슬라 계약 등 호재가 계속되는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원칙은 무조건 시가총액 1등입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1등 할 때는 애플 사라 그러고 이제 2025년 금년 4월부터 엔비디아가 1등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달 정도 1등을 했는데 다시 엔비디아가 뺏었습니다.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도 내가 추천하는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항상 시가총액 1등만 하세요. 내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4조, 4.5조, 애플은 3.4조입니다. 1조 달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테슬라 1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죠? 결론은 시가총액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이라는 것을 항상 보고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매일 체크합니다. 시가총액 1등 누가 됐나. 이제 엔비디아가 애플과 1조 달러 차이가 난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현재 한 20% 앞섰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인공지능이 계속 1등을 할 것이다. 물론 바뀔 수가 있을 것이다. 그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엔비디아 매출액의 1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매출액의 15%를 중국이 가져간다. 그래도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65%이기 때문에 아직도 발전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시가총액 1등만 투자한다는 원칙만 계속 지킨다면 저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매수 매도 타이밍을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주식 투자를 가장 좋은 비율은 95%대 5%입니다. 그러니까 내 투자금의 95%는 엔비디아를 사고 5%는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한 7만 원 정도 합니다. 7만 2천 원. 그죠? 이게 9만 원, 5천 원, 10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30%. 그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제가 400조라 그랬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6천조입니다. 15배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엔비디아 95% 투자하고 5%만 삼성전자를 사고 내 월급 받는 날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엔비디아지만 한국과 미국을 9대1 또는 95대 5% 이렇게 비율로 투자하고 그러니까 1등 주식을 사야 된다는 그 원칙만 지키면 되겠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20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이긴다면 종목을 또 하이닉스로 바꿔야 되겠죠. 마치 미국과 한국이 1등 주식만 투자한다면 또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떠먹여주는 팁을 꼭 본 사람은 엔비디아 한 주 꼭 사세요. 꼭 한 주 사야지 부자가 될 수 있고 청약통장 2만 원짜리 한번 또 가입이라도 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 하반기에도 투자 매력 있을까요? 저의 원칙은 무조건 1등만 하기 때문에 내 돈 소중하다. 누구나 돈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배터리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공부한다 치고 듣기만 하지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등이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배터리 분야,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의 현재 10%밖에 안 됩니다.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폭발 사고도 있고 안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전기차를 몰아봤지만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충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저는 시가총액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내가 사란 말을 하지 않겠다. 가급적이면 1등으로 빨리 바꿔라. 미국이 1등은 엔비디아고 한국이 1등은 삼성전자다. 우리가 많은 유튜브에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1등 삼성전자.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되지. 2차 전지, 무슨 주, 작전주, 종목주 전부 다 소용없더라. 내 경험입니다. 30년 동안 주식시장을 지켜본 결과 그런 것은 다 기우다. 믿을 게 없다. 1등만 한다는 그 원칙을 지켜야만 부자가 된다. S&P 500 또는 QQQ 같은 ETF에 분산 투자하는 건 괜찮을까요? 어떤 전문에 이제 강의에 가서 만났더니 본인의 자금 한 10억하고 또 회사에 있는 여유 자금 한 3, 40억 전부 다 이제 나스닥 지수의 3배 추종하는 QQQ 샀다 그러더라고요. 수익률이 한 130%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30억치 샀으면 회사 법인 자금이니까 아주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은 자기는 못하고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했는데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투자했는데 그게 한 7, 80억 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회사 자금이나 소중한 자금은 1등 사기 좀 겁난다 그러면 이런 QQQ에 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원칙은 1등 주식입니다. 저는 내가 90%는 1등 주식에 하고 10% 정도는 이런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 같이 암호화폐 1등이라든지 저는 안 합니다. 나는 무조건 1등 주식만 하지만 내가 QQQ라든지 또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1등 주식. 전 세계 가상화폐가 3만 개 있는데 1등이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에 이런 QQQ 같은 경우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엔비디아만큼 주가 상승률은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기초자산인 1등 주식이 가장 좋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내 투자금의 10% 내외 정도로만 해라. 원칙은 1등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0년 동안의 주식 투자 이후 1등 주식만 사라는 원칙을 고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원칙은 없으신가요? 2등도 내가 사봤습니다. 테슬라도 사보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1등만 못하구나. 그죠? 테슬라 400달러 하다가 100달러까지 80%씩 폭락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370달러 정도 되죠. 이와 같이 이런 테슬라 같은 종목은 급등, 급락, 80% 폭락했다가 100% 올랐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뒤에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입니다. 이렇게 급등 급락하는 종목은 우리가 정서에 맞지 않더라. 그죠? 꾸준하고 미래가 있는 종목. 저는 테슬라 시가총액 1등 하면 당연히 살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테슬라 1조 달러고 엔비디아가 5조 달러 정도 지금 육박합니다. 가장 빨리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고 지난달에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직
애플 3조, 3.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은 딴 거 보지 않고 그냥 시가총액 1등을 몇 조 달러가 됐나 이런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명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원칙을 지켜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하이닉스가 2등이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만큼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1등이 된다면 당연히 저는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삼성전자가 1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 저는 삼성전자 조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1등 엔비디아, 한국의 삼성전자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의 이제 월급의 25%를 제가 매달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월급 200만 원 받는다. 그럼 25%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사야 됩니다. 올랐을 때도 사야 되고 내렸을 때도 사야 된다. 매달 사십시오. 저도 이제 가급적이 매달 100이나 200만 원씩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저도 잘 못 지킵니다. 그렇지만 1등 주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원칙만큼은 지키고 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1등 주식 한 10,0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럼 한 2, 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 방송을 보면 오늘부터라도 한 주씩 사라. 그죠? 엔비디아 한 주. 뭐 삼성전자도 같이 사면 좋지만 돈이 안 된다 그러면 1등만 엔비디아가 훨씬 좋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파느냐? 팔지 말고 유산으로 주면 됩니다. 자녀에게. 내가 주식에 대한 대출을 절반씩 계속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속으로 우리 자녀에게 줘도 되고, 자녀한테도 팔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팔지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냥 담보대출만 받아서 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8월 말에 이제 2026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을 하나 내고, 또 부자 트렌드라는 책을 하나 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은 주식, 사업, 부동산 정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주식 시장의 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벌려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내 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의 1등 주식 사는 것, 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구독 경제 30% 정도 할인을 해서 매달 매출이 일어나게 하는 것. 또 온라인 쇼핑이 이제 50%에서 80%까지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사업은 온라인과 꼭 연결을 돼야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산업, 구독 경제, 또 정부 조달, 이런 중소기업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러면 그런 걸 꼭 해야 되겠고, 내가 부자 트렌드 책을 5,000원에 펴냅니다. 그 전자책으로는. 그러니까 부자 트렌드, 책 제목이 부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면 블로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보시고, 5,000원이니까 커피 한 잔 드시지 말고 책을 사서 봐라. 책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전자책이니까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권이 넘는 재테크 책을 읽었고, 책을 사기 아까우면 서점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고 준비가 돼야만 부자 아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